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만점역 태왕 디아너스에 대해서 청약 넣는 것, 즉 선택의 순간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만점역 태왕 디아너스와 실존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 청약하는데 실존주의 철학까지 알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사실 철학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물 마시는 친구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부동산 이야기는 좀 적게 하고 철학 이야기 좀 하자 해가지고, 저도 며칠 전부터 철학책도 조금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는 참 어려움을 겪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만촌역 태왕 디아너스 선택의 순간에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제 영상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투자에는 참고하지 마시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일단 이건 예정입니다. 4월 22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청약을 넣으실 분은 통장에 있죠, 해당 금액 국민평형 이상 이렇게 다 넣으려고 하면 통장에 1,000만원 있어야 되겠죠. 그렇고 4월 30일 모델하우스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 공급은 5월 3일 하고 1순위 청약은 5월 4일 날 합니다. 그래서 입주는 2024년 7월경에 입주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소식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일대에 있죠. 화장터도 있고 해가지고 넣을지 말지 고민을 하는데, 최근에 제 아는 지인분 중에서도 힐스테이트 만촌 넣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어차피 저는 안 될 거다, 넣어보시라. 벽뷰 되면 어떡하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벽뷰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좋은 청에 당첨되긴 했습니다만은, 만촌역 태왕 디아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패스하고 다른 아파트에 또 넣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과연 그게 옳은 선택인지, 우리는 항상 뭡니까, 불안전한 그런 인간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일단은 보니까 국민평형 같은 경우에죠. 국민평형 같은 경우에 235세대입니다. 요거 합하면 235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118 요게 지금 보니까 여기 118인데 여기 155니까 요게 47평이 됩니다. 47평. 요게 108세대. 그리고 59세대, 59평이 54세대, 그 다음에 61평이 53세대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힐스테이트 만촌에 비해 가지고 평당 가격이 2,400만원으로 이렇게 결정이 난다고 지금 모 신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00으로 가정했을 때 이게 47평 같은 경우에는 11억 2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59평 같은 경우에는 이게 14억 천, 14억 천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61평 같은 경우에는 이게 14억 6천입니다. 14억 6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평 같은 경우 얼마입니까, 이게? 국민평도 제가 국민평은 따로 계산을 해봤는데, 국민평도 한 9억 좀 안 되겠죠? 2,400이면 2,400 곱하기 32평 봤을 때는 한 8억 좀 되겠네요. 8억 좀 안 되겠네요. 그런 가격, 힐스테이트 만촌보다는 조금 저렴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힐스테이트 만촌 같은 경우는 옵션 가격이 상당히 비쌌는데 여기는 어떻게 나올지 일단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힐스테이트 만촌역이 중도금 대출이 안 돼가지고 소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원성을 탔는데, 태왕 같은 경우에는 지역 건설 업체가 해서 하여튼 중도금 대출을 지금 하려고 은행과 협의 중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은 되도록이면 가능토록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억 이하는 중도금 대출이 40% 가능하게 하고, 9억이 넘는 경우에는 9억까지는 40%,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알선하려고 은행과 협의 중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4억인 경우에는 9억까지는 40%니까 36%, 그리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이것이 20%니까 1억, 합해서 4억 6천이 대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5억이 넘어가면 허그에서 보증이 안 나오죠. 자, 그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뭐 이금융권을 통해서라도 대출이 가능하게 하겠다 하는 게 지금 모 일간지에서 나온 기사다. 그렇지만 이자는 후불제로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건설업체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일간지에 나올 정도니까 일단은 대출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쟁률은 상당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도면을 여러분 보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단점이 있습니다. 또 보니까 이게 뭔가 하면 돈과 돈 간에 있죠. 거리가 너무 좁지 않느냐, 이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입체적인 영상을 봤을 때 느꼈는데 돈과 돈 간의 거리가 너무 좁다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단점이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제가 볼 때는 학군이 조금 부족한 거, 그 외에는 학군이 조금 부족하고 돈 간의 거리가 너무 짧고, 이거 외에는 제가 볼 때는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곳이 아니겠나. 모든 것이 다 좋을 수는 없겠죠. 모든 것이 다 좋으면 또 분양가가 상당히 올라갈 것 같고, 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힐스테이트 만촌을 패스하신 분은 넣겠죠. 그리고 수성자이라든지 우방 2차, 그 다음에 또 어딥니까? 봉어프루지오 뒤에 플래티늄 2차, 기타 등등을 기다리시는 분은 또 여기가 돈 간의 거리가 너무 좁고, 여기 또 명복공입니까? 화장터가 있다고 해가지고 패스하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우연찮게 보다가 이게 실존주의하고 좀 연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이야기보다는 아파트에 대해서 연관시켜서 한번 보면, 자, 청약을 넣을지 말지, 자, 선택이 불안한 여러분에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왔을 때 우리는 다들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가 사르트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뭔가 하면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고 싶어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본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사물은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존재 이유와 목적이 없고 그 자체로서 그냥 내동네이처다, 그러니까 피투성이다, 이런 말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하는 게 사르트르의 가장 핵심적인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말을 제가 왜 했느냐? 사실 저도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제대로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파트는 더 이상 있죠. 아파트의 기능은 거주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본질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뭔가 하면 아파트는 더 이상 거주의 기능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주의 기능의 집보다도 더 가치 있는 자본주의의 복합 상품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눈을 떼야 된다, 그죠? 단순한 살기 위한 그런 집이 아니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고 선택을 못하는 그런 불안전한 그런 심리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 보면 청약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또 하나 이제 걱정되는 요소가 뭔가 하면 공급 폭탄이 이제 온다, 이거죠. 공급 폭탄이 올 연말부터 올지, 일단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올 연말에 1차, 내년 봄에 2차, 그런데 내년 연말쯤 되면 본격적인 공급 폭탄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 과연 이 아파트가 입주할 그 시점에는 공급 폭탄의 여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되면 이 리스크를 안고 내가 청약을 넣을 수 있나요? 자, 이런 생각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선택과 불안. 우리는 항상 선택의 순간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투라는 이런 말을 실존주의에서 이야기하는데,
자신을 던지는 존재, 자, 인간이 현재를 넘어서 미래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던지는 실존의 방식,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청약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지금 아파트를 넣는 거, 자, 이것이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기투가 아닐까. 오늘 제 영상이 좀 엉터리를 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저는 남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청약을 넣든 청약을 넣지 않든 47평을 넣든 59평을 넣든 61평을 넣든 그것은 오롯이 여러분의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있죠, 가치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59평을 선택하면 거기에서 이제 가치, 59평 아파트에 대한 가치가 나온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많은 사람이 몰리면 몰릴수록 뭡니까? 그 가치는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자, 그래 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47평을 가장 선호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한 11억 2천억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평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47평에서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할 거다. 그럼 선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경쟁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치는 더 많이 보여준다. 그래서 실존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나만의 가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가치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치는 더더욱 올라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굳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던져진 존재이지만 기투하는 존재다,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요게 한마디로 말하면 실존주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났지만, 자, 미래를 위해서 항상 선택하고 선택하는 그러한 존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뭔가 하면, 자, 핵심 아파트는 거주의 기능의 집보다도 더 가치 있는 복합 상품이다라는 것을 물론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집은 이제 드디어 아파트는 거주의 기능, 거주의 공간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결정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웬만한 직업, 흔히 말하는 사자라는 직업을 통해서도 젊은 나이에 있죠. 젊은 나이고 뭐 40대 초반이고 집을 한 칸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의 본질이 변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청약을 넣는 행위는 자유이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도 묻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셔가지고 있죠. 여기 이 아파트에 청약을 넣는 게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넣으셔도 무방하다. 단 자,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대출 부분이나 꼼꼼히 따져보시고 그렇게 청약에 넣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향후 한 2년 뒤에 뭐 1년 6개월 후 혹은 2년 뒤에 아파트가 완전한 하락기가 오더라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태왕 디아너스는 국민평형 힐스테이트 만촌역을 패스한 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 제 주위에도 태왕 디아너스를 넣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개하시는 분한테 물어봐도 태왕 디아너스를 기다리는 분이 상당히 많다. 자, 그런데 중도금 대출도 지금 태왕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경쟁률은 치열할 것이다. 그래서 47평이 가장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을까. 물론 국민평이 가장 높겠지만 국민평 이상에서는 47평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좀 경쟁률이 치열한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오늘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실존주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뭔가 하면 또 다른 선택을 위해서 지금 선택을 패스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태왕이 다 좋은 건 아니죠. 일단 주상복합이라서 실제 공간은 좀 적을 거고, 그 다음에 동간의 거리도 많이 짧다 이거죠. 그리고 학군도 초등학교도 약간 멀다, 뭐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제가 볼 때는 모든 뷰가 다 나온다 하는 그런 장점, 중도금 대출이 된다는 이런 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을 피할 필요는 없겠다. 청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라. 자, 이런 의미에서 올 잘하지 못하는 철학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좀 불편하게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조만간에 태왕대안에서 확정적 사실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